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 2024 미국 대선 1차 토론에 대한 아마도 마지막 우짜의 얘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2차 토론은 석 달 뒤인 9월 달에 열립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면 최소한 한 석 달은 넘길 수 있겠다, 이런 통박이 나오네요. 예, 서로는 쓸데없는 토론은 패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와 벌인 결투에서 조 바이든은 부상을 입고 떠났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나이는 바이든을 배신했고, 그것도 절정의 순간 수천만 명의 관중 앞에서 배신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축구로 치면 득점을 해야 되는 공격수와 실점을 막아야 되는 수비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골키퍼가 보여야 할 능숙함도 입증하지 못했으며, 덕분에 무대를 비추던 빛은 좌절을 곧 재앙으로 바꿨습니다. 여론은 엄격하고 악랄하기 때문에 그 누구든 상관없이 단 한 번의 인상만으로도 그 사람이 보여주려는 모든 걸 끝장내버릴 수 있습니다. 여론에는 관대함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잔인하고 입이 사나우며 늑대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셜미디어 이 세상에서 약하다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특히 백악관에 머무는 시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누군가, 즉 바이든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물론 소셜미디어가 그렇게 잔인하다고 하더라도 2024년 현재까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또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 미국 대통령이라는 이름의 열쇠꾸러미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방 함대, 서방 플리트의 지휘권을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바이든은 2024년 미 대선이라는 최종 라운드 또는 결승전에서 뛰는 경주마, 즉 일국의 대통령, 아니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보여줬으며, 뉴욕타임즈는 바이든에게 경주에서 나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 조언은 전혀 간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공고들이 이어졌었죠. 민주당 의원들은 명백한 패배를 피하기 위해 교체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숨기지 않았지만, 이미 최종 라운드가 벌어지고 있는 까닭에 바이든이라는 이름의 경주마를 교체하는 건 전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바이든 또는 질 바이든 여사가 2024 미 대선이라는 최종 라운드를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할 경우, 즉 자신들이 이 레이스에서 퇴출되지 않겠다고 끝까지 주장할 경우, 이 미국 대선, 2024 미국 대선은 프로세스 자체가 완전히 꼬이게 됩니다. 물론 경주마, 즉 선수 또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선수 교체 옵션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특히 바이든이라는 말을 경주마를 다른 경주마로 교체하는 것만이 미국과 전 세계가 트럼프라는 이름의 독을 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바이든도 구하고 트럼프라는 불안한 권투 선수의 승리로부터 민주당과 미국이라는 국가를 구하는 임무, 즉 바이든을 다른 선수로 교체하는 일을 맡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우짜가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일단 지금 2024년 7월 2일 현재까지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은 버락 오바마가 바이든이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리도록 격려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에 중독된 정치인과 정치인의 가족들에게 해당 정치인이 은퇴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마치 떨어지는 낙엽 아래서 패배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그 정치인이 수십 년 동안 여러 기관과 직책을 맡고 결국
대통령직에 오르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궁전에 거주하는 데 익숙해진 후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담이지만 정치인이 자신의 역할이 끝났고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건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권력은 축제의 어머니라고 흔히 부르며 오직 병든 고행자 또는 금욕주의자만이 권력을 쉽게 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짜가 80대에 접어든 어떤 현명한 정치인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일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우짜가 그 늙은 정치인에게 각하, 당신의 풍부한 경험을 국민들에게서 빼앗을 권리가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애둘러서 얘기한다면 그 노 정치인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돌려서 말할 것이며, 우짜가 보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노 정치인은 당신의 말에 동의한다, 우리는 이제 관련 회의를 열 것이다 라고 응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짜가 그 노 정치인에게 어디서 회의를 열 것인지 물어보면 보나마나 대통령궁 또는 백악관, 한국으로 치면 청와대에서 열 것이라고 분명하게 답을 하겠지요. 궁궐로 가는 길에는 함정이 가득 차 있고 각종 우여곡절로 인해 임의로 조절 또는 규제되고 있다는 걸 우짜 정도 나이 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그 노 정치인의 대답에 우짜는 충격을 받을 것이고, 노 정치인의 말에서 이른바 궁궐의 저주, Curse of Palace가 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지켜본 2024 미 대선 1차 토론이라는 한 편의 영화가 나온 결과는 국가 안보 그리고 안정성, 스테빌리티죠, 번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째 보면은 이상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기술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백악관으로 가는 경주에서 젊은이들을 잡아넣는 걸 실패한 건 역시 이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든지 2024 미 대선 1차 토론은 미국인들에게 더 깊은 분열만 약속했고 국제정치라는 정글에서 더 많은 혼란이 일어나도록 보장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는 우짜 기준에서 2024년 7월 4일 열리는 영국 총선에서 영국 보수당을 일종의 은퇴로 이끌고 있으며 드골 공화국, 미테랑, 시라크의 명성을 자신의 얄팍한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위해 즉흥적인 행동으로 낭비한 마크롱도 아니고 메르켈의 총리실을 그저 점유하고 있을 뿐인 숄츠 같은 자도 아닌 리시 수낙 같은 사람, 물리적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같은 사람, 즉 이도저도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젊은 사람을 두라고 조언하는 사람 역시 미국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방의 건강 상태가 바이든의 건강 상태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세계를 운영할 수 없으며 새로운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현실을 인정하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미 대통령의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복잡해질 것이 100% 확실합니다. 러시아는 변했고 중국과 유럽은 물론 자신의 역할이 이웃 국가의 지도에 침투하는 것,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획정된 국경선을 붕괴시키는 것에 있다고 믿는 지역 강국들 역시 변했습니다. 2024년 미 대선 1차 토론이 끝날 무렵 세계는 어렵고 값비싼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있어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또는 회피할 수 없는 문제, 즉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향을 예측할 수 없고 편하게 베개를 기대고 누울 수 없게 만드는 사람, 즉 트럼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된다는 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며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은 적과 아군 모두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왜? 트럼프는 바이든처럼 어쩌든지 간에 전문적으로 트레이딩되고 육성된 전통적인 스타일의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계는 다가오는 미 대선, 2024년 미 대선 말합니다. 통해 패권 경쟁기를 맞아 이미 격동하고 있는 국제사회라는 호수에 미국인들이 큰 돌을 집어 던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런 큰 돌을 던져가지고 생길 수 있는 파문에 우려하고 있는 대상에는 유럽 지도자들 또는 유럽을 통치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나토 장군들, 그리고 젤렌스키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에게 패자가 되어서 푸틴과의 평화 협상에 나가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의 살점을 계속 내주면서 짜르, 러시아 짜르, 즉 푸틴을 진정시키는 것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럽인들은 푸틴과 젤렌스키 사이의 유사성이 절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히틀러를 달랬던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를 갖다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획정되었던 국경선의 신성함도 최소한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땅에 떨어졌으며, 그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용감하게도 자신이 이 문제를,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우크라 발언만 하더라도 유럽인들이 러시아의 위협이라고 부르는 것을 트럼프 후보가 진지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그런 와중에도 미국에 대한 진짜 위험은 세계 공장, 즉 중국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중국의 수출을 방해하는 미국의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용납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중국이 두 진영으로의 세계, 즉 신냉전으로의 복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러시아와 중국이 국경을 넘어서는 전략적인 동맹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와 유럽 내 극우파의 부상을 우려하는 유럽은 그런 자신들이 상상하지 못한 세상이 주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가자 지구도 봅시다.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공개적인 학살과 레바논 전선에서 보이는 잠재적인 전쟁 확대로 현재 들끓고 있는 중동은 또 어떤가요? 2023년 10월 하마스 기습 공격 또는 오퍼레이션 알 아크사 플러드와 그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다른 전쟁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즉 팔레스타인 국가 건립은 어떤가요? 트럼프가 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이란과의 핵 분쟁은 또 어떤가요? 이란 현 정부는 카셈 솔레이마니의 살해를 명령한 사람과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1차 토론에서 보여질 것들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주장하고 있었던 우짜는 1차 토론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차 미 대선 1차 토론은 말 그대로 익사이팅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 이렇게 해서 2024년 미국 대선 1차 토론과 관련한 우짜의 아마도 마지막 코멘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은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